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에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건축공사업은 우리가 흔히 종합건설면허, 그 다음에 일반건설면허 이렇게 좀 많이 불리우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종합건설면허가 다양하게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건축공사업이에요. 근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내는 면허다 보니까 종합 이꼬르 건축공사업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건축공사업은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한 시설물을 아예 건설하는 그러기 위해 필요한 면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셔야 되는데요. 총 4가지의 등록 기준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우리 면허를 따려는 회사가 법인 사업자이냐, 개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5천의 자본금이 필요로 하시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2배인 7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십니다. 여기서 이 자본금이라는 건 납입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일단 납입 자본금은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등기부 등본이라는 건 법인만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라면 이 납입 자본금은 아예 무시하셔도 되고요.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상에 납입된 자본금이 3억 5천이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3억 5천 이상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증자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3억 5천 이상으로 증자를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실질 자본금인데요. 이 실질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에 납입되었던 일시적 자본금이 아닌 우리가 건축공사업을 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본금을 의미하는데요. 이 실질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이시던 개인 사업자이시던 모두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이 준비가 됐다는 의미가 현재 회사가 어떤 컨디션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세요. 자, 첫 번째로 신규 업체. 법인이던 개인 사업자던 우리가 설립을 한 날로부터 90일이 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건 신규 업체입니다. 그래서 설립일부터 21일 이상 3억 5천이라는 예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7억이 유지되어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우리 겸업신규업체가 있는데요. 겸업신규업체는 건설면허가 있지는 않지만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또는 사업을 제대로 시작을 못했어도 어쨌든 설립한 날로부터 90일이 넘었다면 겸업신규업체가 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억 5천이라는 예금이 우리 신규 업체는 21일이었죠? 3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으셔야 되고 개인 사업자는 7억이십니다. 예금 유지 플러스 재무제표도 확인이 필요해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증자를 했는지, 잉여금이 얼마인지, 실질 자본금 이상이 제대로 돈이 수급돼서 온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님이 나는 이미 등기는 3억 5천인데 지금 돈이 없어 예금이. 그래서 내 돈 잠깐 넣어놓을 거야. 이런 거 안 되세요. 그런 거는 재무제표를 검토하면 가수금으로 잡혀서 우리 회사의 부채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 돈이 제대로 된 루트, 증자를 하거나 또는 이익 잉여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돈인지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설업체인데요. 이 건설업체라는 거는 이미 다른 건설 면허를 보유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보통신이나 전기, 소방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뭐 기계설비공사업이라던가 토목공사업, 뭐 실내건축공사업 이렇게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건설면허를 보유했을 경우에는 우리 재무제표에 그 이미 따놓은 면허로 인한 자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자산들을 쭉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면허 플러스 법인인 경우에 3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게 됩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 예금은 하나도 없어. 예금은 0원이어도 다른 건설업 자산이 많이 있다면 적격으로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 자산을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거고요. 자, 이처럼 우리 현재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자본금을 인정해주는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회사에서 직접 판단하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장세무사한테 해달라고 하기에 기장세무사는 너무 우리 회사 편이잖아요.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보고서의 형태로 받아가셔야 돼요. 우리 회사랑 관계성이 없는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발급을 하셔야 하는 거고, 저희 해솔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031-698-2323으로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회사의 상황을 듣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등록 기준입니다. 자, 공제조합인데요. 자, 우리가 건설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에요. 건물을 잘못 지으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보증도 좀 받을 수 있고 자본적으로도 좀 탄탄하고 이러한 요건들이 필요한 건데요. 여기에서 이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인 거죠. 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아니면 하자를 제대로 해주겠다라는 보증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보증을 들어야만 면허를 내주는 거고요. 이 공제조합에서도 우리 업체에 대해서 그냥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보증을. 그래서 일정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어 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1억 4,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개인 사업자는 2배인 2억 8,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를 하셔야 그 금액을 담보로 해서 이런 보증을 들어주겠다라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서류를 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 1억 4,300, 2억 8,600 이게 제가 아까 자본금 말씀드렸죠. 법인의 경우 3억 5천에서 이 돈을 꺼내서 공제조합에 넣으실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7억 중에서 꺼내서 이 돈을 공제조합에 넣으실 수 있어요. 별도로 준비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금액은 2년 동안은 아예 출금이 불가능하시고 그냥 보증금 삼아서 하자보증 같은 업무만 체결하실 수가 있는 거고 2년이 지나면 융자가 가능하세요. 내 돈이지만 이자 내셔야 되는 거고요. 오롯이 출금을 하고 싶다 이러한 경우는 더 이상 건축공사업 일을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허를 반납하면 내가 넣어놨던 예치금이니까 일종의 보증금이니까 다 출금하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기술 능력인데요. 자, 기술자는 총 5분 이상이 필요하세요. 이 기술자라는 거는 우리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경력 수첩이라는 걸 발급해 주시는데요. 무조건 이 수첩이 있으셔야 돼요. 건축 분야에 수첩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 수첩이 등급이 있는데 중급 이상 2명, 초급 이상 3명 이렇게 총 5분 있으셔야 돼요. 당연히 뭐 중급 5명 있어도 관계 없으시겠죠. 그리고 중급은 없어 우리가. 그런데 초급 수첩이 있으면서 건축기사, 국가기술 자격증이 따로 있다. 그러면 중급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세요. 중급 이꼴 건축기사 플러스 초급 수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력 수첩이 있는 모든 기술자들이 다 준비가 되시면 우리 회사 또한 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을 하시고 그 업체 등록 이후에 기술자들을 또 입사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잘 있다라는 확인서 같은 걸 또 받으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술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가 필수세요.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에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정시 근무하고 상시로 근무를 하셔야 되고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돼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사업체 운영하실 수 없어요. 무조건 면허를 내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있는데요. 일단 사무실 같은 경우에 면적에 제한은 없어요. 다만 사무를 보기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 제한 없으니 우리는 정말 뭐 1평 남짓에 그냥 이름만 있는 사무실 하나 구해야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사무를 보기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 사무 집기가 있는지 사진도 다 찍어서 제출하셔야 되고 직접 협회에서 방문해서 적합한지도 보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 제한은 없으나 누가 봐도 사무실의 용도로서 쓸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정말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는 건데요. 건축물의 용도예요.
자,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용도를 정해놓고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 용도가 건축물 대장을 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소지를 검색을 하시면 용도가 만약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로치고 사무소 요 부분 완벽하고요. 문제될 거 전혀 없으시고요. 사무소라고만 써 있어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웬만하면 문제되는 데 없어요. 문제가 되려면 정말 천에 한 군데? 이 정도? 거의 문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창고시설 사무실 이거는 문제될 여지가 굉장히 커요.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건 사무실이라는 게 어쨌든 써 있으니까 그 관청이 얼마만큼 수용해 줄지를 좀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체크해 보셔야 되고 공동주택 이거냐 무조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사 가셔야 돼요. 이 용도 외에도 공장, 제조시설, 뭐 다른 아무튼 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이 외에 근린생활이나 사무실이 아니라면 무조건 지역협회에다가 확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공단 있잖아요. 산업단지공단, 시화공단, 남동공단 이런 데에 있어도 안 된다고도 해요. 요것 또한 관청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공단 내에 있거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의 용도가 아니라면 무조건 지역관청에다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4가지 등록 기준 말씀드렸어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자, 우리가 이 4개가 다 돼 있어. 그러면 4개가 다 잘 되어 있다라는 걸 서류로서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서류를 직접 작성도 하고 발급도 받아서 다 준비를 한꺼번에 해서 지역 내 위치한 대한건설협회라는 곳에다가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이 대한건설협회는 시청하고 도청한테 업무를 위임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협회에서 서류 검토를 다 한 후에 마지막 우리 지역에 있는 시청이나 도청으로 서류를 넘기면 그곳에서 최종 승인이 되고 면허가 나오시는 거고요.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서류 준비 완료해서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일 이내 플러스 준비하는 시간 생각하셔야겠죠. 준비하는 시간은 빠르게 하는 데는 일주일 안에도 하시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자본금 준비가 필요한 데는 한 달에서 최대 2달까지도 걸리세요. 이것도 너무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컨디션 보고 얼마나 걸릴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저희 해솔 C&I는 이렇게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증자 또는 진단보고서를 발급하고 관청에 서류를 접수하는 모든 업무들을 다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여기로 전화 주시고요. 업무 대행이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